딱 이 법칙만 가지고 1년 네. 동안 포트를 뭐 10%씩 한 종목이 생길 때마다 10%씩 넣어서 1년 동안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완전 바뀌어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게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해요. 이거 돈은 너로부터다 네. 라는 책을 또 쓰셔가지고 네, 맞아요. 이 책입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고 제가 네. 또 그 추천사까지 제가 네. 썼는데 실제로 되게 좋은 책입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맞아요. 이게 어떤 책입니까? 사실 제가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책을 썼다면 이 세 번째 책은 자기계발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좀 윤택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지금 자기계발에 시간을 많이 썼던 이분들이 대부분 지금 이제 포기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뭐 인스타 해라, 뭐 유튜브 해라, 잘 팔리는 글을 써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포기할 때쯤이 됐어요. 많이 열풍이 불었었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때 안 포기하는 게 이제 부일남님처럼 되든 저처럼 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많은 부자들처럼 되든 그 갈림길에 서 있으신 거거든요. 아, 지금이 갈림길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거 다 읽어봤지만은 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 사업적인 얘기들도 좀 있지만 사실 또 저희가 모신 이유는 또 재테크 채널이니까 맞아요. 당장 돈 벌 수 있는 투자 얘기, 투자 얘기 그 중에서도 또 주식 얘기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주식 얘기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에 사실 주식 시장이 또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는 주식에 좀 요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8년 정도 지금 전업 투자를 하고 계신데 요즘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세요? 뭐 경제 위기 온다는 것도 있고 뭐 아니다. 요즘 또 분위기 좋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순간순간마다의 지수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스윙 투자자가 아니라서 뭐 길게 들고 가세요. 지금부터 계속 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의 이 순간에서 제가 생각했던 지수의 박스권은 뭐 한 밑으로 하방으로는 한 1900 그리고 무너지면 이제 바로 위기까지 올 수 있는 반토막 전략까지 할 수 있는 1600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무너뜨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형성된 고점부터 뭐 2250부터 2000까지는 박스피를 조금은 유지하지 않을까 올해는. 그리고 뭐 빠르면 올 겨울에서 내년 봄 늦어도 내년 겨울쯤에는 한 번의 위기가 더 오지 않을까 시장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부일남 채널에서 더 하고 싶은 말은 제가 18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얼마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부터 시작해서 기관 투자자분들까지 수백억을 굴린 자문사 대표님들까지도 얼마나 많이 이런 질문을 받는데 사실 여기 지금 이 부일남 구독자분들이 제 말 한마디에 제가 기회다라고 하면 인생을 바꿀 만큼 사실 것도 아니고 제가 위기다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안 파실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가 온다, 뭐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다면 뭐가 경기 침체고 뭐가 경제 위기고 고용 지표를 봐야 되는지 뭐 취업자 수를 봐야 되는지 뭐 수출액을 봐야 되는지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지금 경제 위기다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 유튜브를 아무리 많이 본들 여러분들 전 재산을 바꿀 만큼 주식을 살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벌고 잃고 하는 거는 사실 의미 없다 봐요. 저는 이 시기에 차라리 내 기준에 있어서는 경제 위기가 뭐지? 내 기준에 있어서는 경제 침체가 뭐지? 그런 기준들을 하나 지표를 하나 삼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지 진짜 2000쯤 오면 내가 그러면 조금 더 투자를 하고 2250 뭐 한 지수가 한 10% 오르면 내가 조금 더 포트를 줄이고 이런 과정을 내가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뭐 금리를 매일 체크하고 뭐 환율을 매일 보고 이런 투자자들이 사실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 차라리 뭐 하나의 지표라도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모든 돈을 지수로 설명 가능하거든요. 부동산 창업 뭐 전부 다 책까지도.
지수라는 거를 제가 오픈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지표 한 가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시기에.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투자를 시나리오를 스스로 세웠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참 좋은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고민은 사실 남이 해줬으면 좋겠고 맞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 오르는 분위기냐 맞아요. 내리는 분위기냐 맞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오르는 분위기에 뭐 사면 되냐 맞아요. 이런 거를 원하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많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종목을 집어달라 아니면은 어떤 아파트 사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런 분들의 그 마인드가 사실 잘못된 건 맞죠. 그럼요. 네, 정말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남 탓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모든 투자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 말은 전부 다 참고 사항인 거지 내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 거지. 그 결국 그 선택의 순간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움들이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주식시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간 데가 지금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특히 이제 개미들과 뭔가 기간의 싸움 같은 느낌처럼 보이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 2차 전지 종목들로 마구 가서 지금 뭐 엄청 급등했었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여쭤봅니다. 이쪽 2차 전지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시장의 섹터의 주도주였고 시장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여러 번 매매를 했고 수익도 보고 손실도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단기 매매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업태의 성장성이나 뭐 그 개별 종목들의 매출액이나 뭐 사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잘 안 보고. 근데 만약에 그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간다 하면 최소 내가 사는 주식이 올해 매출이 얼마 정도고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고 어디에 납품을 하고 이 수준은 캔슬되지 않나 이런 것들까지도 면밀히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들의 소리가 모이고 전문가들의 소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이런 상승은 언젠가는 계속 크게 꺾이더라고요. 과거에도 늘 그랬어요. 지금이야 2차 전지지만 예전에 화학주도 그랬고 태양광도 그랬고 10수년 전에 태양광이었던 남자의 주식 그 OCI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OCI 주식이 6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게 한 6만 원, 4만 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60만 원 당시에 그 OCI 주식이 100만 원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그 당시에 12조였어요. 12조. 기아차가 그 당시에 9조였는데 기아차보다 훨씬 크고 우량한 회사라는 평을 받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업종에 대한 장기 투자를 믿고 하셨던 분들은 그 10수년을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래에도 마찬가지죠. 근래에 우리가 바이오주들 기억나시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한 뭐 열 몇 가지 종목들이 시가총액 뭐 1조까지 가고 2조까지 가면서 그렇게 열풍을 불었지만 결국 다 지금 뭐 반토막, 반의 반토막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실 거예요. 본인들이 지실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만큼 열심히 했나? 내가 많이 알아봤나?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목에 확신은 가지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여러분들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종목으로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 주변에 혹시 있으세요? 저는 뭐 못 본 것 같아요. 잘.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종목으로만 내가 부자가 됐는 사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뭐 유퀴즈나 뭐 이런 데 나오신 분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나만.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조금 그러면 그분 한 40년, 30년 모은 거고 20년씩 이렇게 모으신 분이니 그런 거는 이제 예능에 나올 정도로 희귀한 맞아요. 희귀한 확률이다. 그런 확률을 일반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꼭 유념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업태들이든 간에 거기에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도 화학주가 핫했을 때 뭐 아니면 중공업주가 핫했을 때도 2000 한 서브프라임 오기 전에 중공업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업태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또 뭐 한 반의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났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났어요. 근데 그때 또 그 중공업주 업태를 엄청 많이 사서 부자가 된 사람은 있었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부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 업태 하나를 잘 맞추는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오지만
그걸 계속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 투자물과 업태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말을 너무 신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종목이라는 게 사실 그 유망 섹터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라는 게 앞으로 이제 유망한 그 배터리잖아요. 지금 전기차다 보니까 이번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실생활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변하긴 했어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주차장에 전기차 구역이 법적으로 등록이 됐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는 거는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는 방법 중에 제가 보일람 TV에 나왔으니 좀 특별한 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뉴스를 볼 때 가장 좋은 뉴스는 기존에 없던 거여야 돼요. 기존에 없던 거. 네. 코로나라는 단어는 기존에 없었어요. 그리고 5G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도 기존에 없었던 단어였고 전기차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왜 전기차가 요번에 좀 괜찮았냐면 전기차는 있었는데 기존에 없던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국가라는 단어예요. 국가에서 미는 거.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에서 뭘 하는 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호재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뭔가 지원하는 거. 국가에서 뭔가 해주는 거. 그러면 전기차라는 게 기존에는 말로만 있었고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10년 전부터 전기차는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구역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고민해 볼 만하죠. 이거 없었던 건데. 그리고 국가에서 이거를 지정해 주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뉴스고. 그래서 저는 실적 업종에 대한 실적이나 업태를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분석하고 투자한다는 사실 무리가 있다 봐요. 저도 7년간 가치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봤고 많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확신을 가지는 가치 것도. 투자도 쉽지가 않죠. 그럼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오르니까 또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또 지금 내리면은 또 박스 좀 오래 또 치면은 또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는 아까 꿀팁 기존에 없던 거 그다음에 국가가 뭔가 행위한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생각을 해보면 가치 투자에 대한 조금 더 좋은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요즘에 그 배터리 관련주들을 이제 놓쳤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미 많이 올랐다. 그래서 약간 소외감 느끼는 분들도 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으로서 그냥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분위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이 딱 전기차가 어느 시점이냐면 제가 2021년 지수가 3,000일 때 21년 3월에 제가 그때가 마지막 유튜브였거든요. 그리고 처음 나오는 건데 21년 3월에 제가 마지막 유튜브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지수 3,000이었는데 조금 더 가는 거 먹어봐야 인생 안 변한다. 그러니까 하락장 준비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진짜 조금 더 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안 좋은 글이 많이 달렸어요. 지는 주식으로 돈 벌고 투자로 돈 벌어놓고 우리는 투자로 못하게 하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많이 내려왔어요. 1년 동안 지수가. 지금 전기차도 비슷한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업종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좀 눌림이 나왔다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한 사이클 더 먹는다고 해서 부자 될 건 아니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식들에게는 잘 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오히려 이런 주식들이 너무 많이 빠지고 시장에 위기가 또 왔을 정도의 하락이 오면 그때 저는 좋은 업종에 전기차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업종보다는 다음 사이클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이클이 뭘까.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오르는 투자물도 없고 영원히 내리는 투자물도 없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아까 조금 전에 없던 뉴스 그리고 뭐 국가가 이제 밀어주는 거 이런 거를 좀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기회를 이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그거 말고 혹시 또 개인들이 좀 그래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좀 없을까요? 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시장을 이기는 지수를 이기는 주식이라는 이야기로 타이틀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지수 보다 강한 종목들이 항상 늘 나오거든요. 늘 나와요. 늘 나와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언간하면 계속 나오거든요. 전기차도 어느 순간에는 그 지수보다 이겼던 첫 번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점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업태가 만약에 그 업태에 관련된 주식들을 다 보고 나서 이 업태에 관련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사모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모아 나갈 때 한 종목을 계속 사모아 나가지 말고 저는 업태로 따지면 한 5섹터
뭐 적게는 한 3섹터. 즉 내가 만약에 주식에 1,000만 원을 들어간다 하면 전기차 섹터였다면 이 전기차에는 300만 원. 한 30% 정도 비중으로만. 그래야 이제 3가지 섹터를 가질 수 있으니 그렇게 해야 오래 봐요. 결국에는. 어차피 다 들어가 봐야 조금만 눌리면 무서워서 다 팔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폭락을 하면 오히려 더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일 저점일 때 팔게 돼요. 근데 30% 정도만 포트를 채우면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러면 더 길게 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백억 수천억을 만들었고 그거를 굴리시는 분들도 한 가지 포트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10개 뭐 20개 이렇게 포트를 가져가서 그중에 하나가 잘 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지. 그럼 그런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한 섹터에 내가 신처럼 다 맞춰 나가겠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시드가 좀 작다 보니까 우선 맞아요. 몰빵을 해가지고 이제 확 오르기를 바라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그거는 너무 과한 욕심이다. 맞아요.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 섹터를 먹어봐야 다시 다음 섹터도 내가 그 몰빵해서 맞출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만약에 있다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잠깐은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그럼 내가 어차피 큰 돈을 나중에 벌려고 이 주식 공부를 하는 건데 저는 1, 2억 벌 것 같으면 주식하지 마라 그래요. 그 시간에 자기개발하고 창업하고 영업하라 그래요. 브랜딩하고. 주식화에서도 10억, 20억 벌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1,000만 원이 돈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이 10억이라 생각하고 굴려보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1억이라 생각하고 내가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잃었다. 그럼 10억 있으면 1억 잃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주식도 좀 더 재밌고 그 언젠가 내가 그 확률만 찾아낼 수 있다면 내가 급여 받는 걸로 이제 계속 주식 시장에 넣을 수 있으니 그것도 내가 실력이 확실하면 복리로 굴릴 수 있으니 충분히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저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예전에 이제 가치 투자도 하셨지만 지금은 약간 좀 단타, 소위 말하는 단타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주식을 했었을 때는 2002년도였어요. 군대에서 주식책 보고 가치 투자 책을 한 4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워렌 버핏, 뭐 벤저민 그레이엄, 뭐 전부 다 읽었어요. 뭐 페이지 600페이지짜리. 그리고 신문도 매일 봤어요. 매일 경제신문 보고 줄 거면서 보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거 있죠. 정석적인 투자. 환율 맨날 보고 환율 공부하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투자를 판단하는 건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조선주가 되게 핫했어요. 그래서 조선주를 한 3년 동안 계속 모아 나갔어요. 서프라임 오기 직전까지. 그래서 원금이 한 2, 3천만 원이었는데 1억까지 갔어요. 한 3배 정도 온 거죠. 펀드 포함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주식의 신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나는 3배가 됐으니까. 신이다. 와, 그것도 3년 만에 나이도 젊었는데 제가 26, 7대였으니까 나는 신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같이 투자해라.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주식 안 하면 다 바보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서브프라임 한 방 맞고 서브프라임으로 반의 반토막까지 가면서 다시 이제 원래 했던 원금만큼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느꼈어요. 아, 내가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진짜 지식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남들이 이야기했던 것만 들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무서워서 판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 확신이 없으면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모든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통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걸 하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누가 뭐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단기 매매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오히려 단기 매매가 변수가 좀 차단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맞아요. 남의 말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딱 정해놓은 손절 가격이 오면 그냥 파는 거예요. 뭐 남이 뭐 더 간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 뭐 100억씩, 200억씩 트레이딩만 해서 시장에 안 나와 있는 동생들, 뭐 형님들 많아요. 그럼 이 형님들도 우리가 주식 모임 하면 아무도 주식 서로 이야기 안 해요. 포콘 형님도 아시잖아요. 포콘 형님이랑 저랑 있으면 주식에 대한 대화 1도 안 합니다. 뭐 사라 1도 안 해요. 왜냐하면 서로 어차피 안 살 거 알거든요. 서로 어차피 종목을 자기 걸 하지 남의 거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부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시나리오가 없는 사람들은 주식으로 부까지 가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8년간.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가치 투자가 조금 더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 단타, 데이 트레이딩 이런 게 더
일반인들이 좀 부자가 되기에도 좋다고 보세요? 저는 무조건 가치 투자가 더 부자가 되기 좋다고 그래요? 봅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 세계는 진짜 어려워요. 쉬운 트레이딩은 없고 진짜 어려워요. 저는 14시간씩 차트만 봤어요. 5년 동안. 거의 진짜 잠도 안 자고 차트만 봤었거든요. 그 정도 노력을 할 수 있는 30대, 40대들이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한데.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주식 교육에도 주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는. 차라리 창업과 영업해라. 그런 거 해라. 그게 훨씬 더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게 재능인가요? 재능은 아닌 것 같아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데 그 노력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잘 없죠.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는데 근데 그 가치 투자에 있어서도 기준점은 그래서 첫 책 돈 공부는 처음이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수가 반토막이 오면 하면 되는 거니 어렵지 않으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치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가치 투자가 그래도 조금 일반인 분들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한다면 다음에 주도주인 섹터를 좀 맞추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다고 보세요? 이거는 제가 부일람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사실 3가지 기준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제가 재작년에 오픈했던 그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와요. 코스피를 이기는 종목.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한 달 전에는 시장을 이겼는데 지금은 시장보다 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한 달 전에 시장을 이겼고 지금도 이기는 종목도 있고 막 그런 게 이제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공개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공부했으면 지금 이 답 정도는 찾았을 건데 여기서는 바로 공개를 하자면 첫 번째는 3개월 안에 이 수치를 정확하게 정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3개월 안에 처음으로 코스피 시장을 이기는 종목. 3개월 안에? 네, 3개월 안에. 코스피 상승률보다 더 높았던 종목 처음으로 그리고 그 지수의 폭을 이제 보면 돼요.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요만큼 올랐는데 내가 보고 있던 섹터의 종목들은 요만큼 오른. 그러면 이게 3개월 안에 처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이고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2천억 이상 나와야 된다. 2천억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런 종목이 하나 딱 나왔다. 3개월 동안 시장을 이겼던 적이 없다가 갑자기 3개월 만에 시장을 처음 이겼네. 그리고 거래 대금 2천억 터졌네. 그런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 놓는 거예요. 그 섹터를. 맞아요. 그러면 그 종목이 만약에 뭐 시가총액 1위부터 우리가 전부 다 볼 수는 없으니 저는 한 30위까지만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만약에 뭐 근래에는 네이버가 그랬어요. 최근에 네이버가 그랬거든요. 그럼 네이버는 인터넷 섹터네. 카카오톡도 넣고 내가 아는 인터넷과 관련된 예전에 그 언택트 관련주들 한번 섹터에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들의 흐름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매수는 어디서 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시장을 이길 때 위로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눌림이 나왔을 때 내가 어느 포인트를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오름폭의 시작점이었던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한다. 딱 이 법칙만 가지고 1년 동안 포트를 뭐 10%씩 한 종목이 생길 때마다 10%씩 넣어서 1년 동안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완전 바뀌어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게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수치화도 시켜드렸으니 3개월 동안 처음 나온 거. 3개월 동안 이제 지수를 처음으로 이기는 종목. 어떤 그런 종목. 맞아요. 그 섹터. 그럼 그 섹터가 하나 나오면 이게 바이오주면 바이오주들 모아놓고 뭐 이게 그 2차 전지였으면 2차 전지주들 좀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승 초입일 거를 좀 고른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종목들을 내려왔을 때 내가 10% 시드를 나눠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5% 들어가고. 절대적으로 한 섹터에 일단 연습할 때니까 10% 이상은 넣지 마세요. 그리고 손절가를 반드시 사기 전에 정해야 돼요. 사기 전에. 사고 나면 내가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사고 나서 물리면 유튜브 찾아보기 시작하거든요. 종목 검색하고 그러지 말고 사기 전에 내가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내가 언제 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자, 그렇게 이제 찾는데 3개월 안에 거래 대금은 2천억. 2천억. 그리고 양봉이 터져야 되겠죠. 빨간 색깔 봉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섹터를 1년 동안만 모아놓고 그 흐름을 3개월 동안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고 3개월만이라도
네. 1년이 아니래도 3개월만이라도 뭐 100만 원 가지고만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뭐 덧셈 뺄셈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루트 알려주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의 기본이에요. 이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다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거 3개월 딱 하면 이제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걸 이제 부동산으로 얘기하면은 뭐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책도 보고 막 하지만 현장 가가지고 뭐 한번 좀 보고 오라고 하거든요. 임장. 그러면 임장 갔다 오라고 하면은 안 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맞아요. 한 95%는 안 가요. 안 가고 누가 갔다 온 거를 좀 듣기를 바라고. 맞아요. 단톡방에 들어가서 그냥 뭐 정보만 듣기를만 바라고 뭐 블로그 검색하고 다들 게 어떻게든 손으로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실제로 또 그 부동산을 못 사요. 못 사죠. 그래놓고 후회하죠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부라는 것도 이제 단계가 있는데 이제 이게 아주 기본 단계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맞아요. 그러고 이제 무조건 종목만 알려달라고 하니까. 맞아요. 이 방법은 사실 어려운 방법은 절대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차트 보시면 돼요. 한두 시간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달, 두 달, 세 달만 이어나가면 주식시장이 완전 다르게 보인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투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뭐 초장기 투자, 뭐 장기 투자라고 해서 이제 꾸준히 뭐 종목들을 이제 사 모아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조금 뭐 내려가더라도 이제 꾸준히 이제 사면서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비전을 믿고 사는 뭐 그런 투자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 그런 주식들은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애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뭐 사 모았으면 엄청난 또 부자가 됐을 텐데 그런 어떤 한 종목 뭐 몇 종목에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특징이 있는 회사들은 어떤 게 있죠? 한 종목, 두 종목 사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하기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망했는 투자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공업 관련주들 현대중공업을 그렇게 4년을 사 모았다가 망했는 케이스고. 미국 주식은 좀 그런 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뭐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았잖아요.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확신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는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도 전 재산을 다 넣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여러분들이 보는 계좌도 결국 그 사람이 전 재산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섹터를 하나 두 개를 물고 그거를 사모아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반대로 최악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마음도 미리 먹으시라는 거예요. 저처럼 폭락하고 나서 두려움에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닉셀을 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확신을 하려면 당연히 공부가 수반이 돼야 되는 거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공하신 경험이 없다. 네, 맞아요. 없어요. 네, 저는 없는 거 말할 수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한 로망이 다들 있으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뭔가 딱 좋은 종목 한두 개를 잘 분석해서 그냥 믿고 딱 거기에 모든 재산을 넣으면 맞아요. 편하잖아요. 맞아요. 편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도 좋고 하면 제일 좋잖아요. 마음 편하게. 근데 그런 분들은 늘 시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되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부까지 갔던 분들은 없다라는 별로 거예요. 없다. 저는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라고 이게 부침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흐름이 있고 단지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우리나라 지수랑 마찬가지인 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정도는 뭐 꾸준히 사모아도 저희 사촌 동생도 저 위에서 물려가지고 뭐 구만전자에서 뭐 구조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뭐 월급 탈 때마다 사모아라. 뭐 딴 거 없다. 근데 10년을 사모아도 은행 이자보다 높을 거다. 뭐 그렇게 사모으면 된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 같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샀는데 이제 계속 그 물 타고 있는 거가 사실 마음이 좀 힘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수라는 거를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위기가 오고 나서는 1년 안에 100% 정도의 지수가 상승이 나와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1600에서 3200까지 100% 정도 1년 만에 올랐거든요. 그거를 2019년도에 사실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 카페에도 대표님 덕분에 반토막에 사서
대표님 글 보고 3월 19일 글 보고 자기도 좀 편입을 해서 시장에 한 1년 동안 제가 그냥 들고 와볼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대표님 말씀처럼 거의 100% 와서 30%, 50%, 100% 수익에서 다 팔고 지금 제가 이제 사모아 나갈 주식을 기다리고 있어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분은 이제 지금 첫 번째 했을 때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더 했겠죠. 더 벌었겠죠. 근데 그분은 이제 3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나면서 또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고 그때 수익이라 지금 이제 6,000만 원, 7,000만 원으로 그 시나리오를 또 본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클 한번 또 경험하고 그 다음 사이클 또 한번 경험하고 하면 그게 이제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5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 말은 이 항상 시장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 맞아요. 이게 어떤 그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과 좀 나가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포트에서 현금 비중을 들고 있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데서는 100% 포지션까지 들어가더라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나왔다라고 하면 팔고 있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첫 번째 책을 보고 지수를 공부했던 분들은 한 20, 30% 정도만 포트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현금 들고 있어요. 현금 들고. 네, 그럼 언제 또 1,600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2,000이 무너지면 또 잠깐의 포트를 더 추가했다가 또 2,250 오면 또 포트를 좀 줄여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 조절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큰 그 자산을 굴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100억 달 이상 굴리는 가치 투자로만 자산을 굴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포트를 조정해 나가세요. 그래서 시장에서 늘 100% 포트를 채우는 곳은 남의 돈을 굴리는 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기는 그 포트를 좀 많이 넣을 시기는 아니고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시기인가요? 박스피 안에서는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현금 보유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더 간다면 지금 포트에 있는 20, 30%로 주식 가지고 그걸로 계속 수익을 내고 그리고 또 내려오면은 좀 더 넣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결국에는 10억도 굴리고 5억도 굴린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좀 주식 비중을 좀 강하게 좀 늘릴 어떤 그런 시기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지수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편인데 2,000이 한번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에서는 한번 비중을 좀 늘려도 되지 않나. 그리고 1,700대가 한번 무너질 때도 한 번 정도는 비중을 늘리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2,000이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한 2,600, 2,700까지 회복을 못하면 그때는 진짜 위기가 두세 달 안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위기도 우리가 2달 만에 지수가 빠져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죠.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였고 IMF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발 재정 위기가 있었던 그 시기에도 일주일 만에 지수가 한 30몇 %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 그때 이제 현금 들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니.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전체 포트를 다 주식으로 들고 있는다라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런 거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 막 7, 80% 뭐 100% 다 들어가 있기는 아직은 좀 확률상 조금 좀 리스크가 있다. 맞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반대로 이제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종류이신 것 같아요. 이제 잘 모를 때. 무조건 삼성전자. 그렇지. 아니면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개 잡주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부러 좀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안 사야 되는데 사야서 막 망가지는 분들 막 많잖아요. 이런 건 절대 피해야 된다.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무조건 있죠. 이거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는 종목들인데요. 네, 시가총액 일단 너무 작은 종목들. 예전에는 기준 200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한 500억 밑으로는 12월에서 3월 사이에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이유가 뭔가요? 3월이 되면 매년 이제 감사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근데 상폐가 되는 종목이 1년에 뭐 10종목이라고 하면 그 중에 7, 80%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 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꼭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기준이 시가총액.
낮은 네. 거 500억 정도 미만인 종목들. 네. 두 번째는 이제 자본 잠식 종목들. 자본 잠식이라는 거는 내가 처음에 그 회사를 오픈할 때 들였던 그 돈을까지도 네.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을 차리는데 네. 내가 막 그 냉장고도 사고 네. 집기류도 사잖아요. 네. 그럼 막 장사가 안 되면 사실 이 집기류를 판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사실상 끝난 거죠. 끝난 거잖아요. 네. 그 집기류를 파는 게 자본 잠식이에요. 그래서 자본 잠식 회사는 N/A라고 네. 기업 분석 창에 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세 번째가 이제 동전주. 네, 동전주 네. 1,000원 미만의 주식들 네. 좀 피해 가시고 그리고 네 번째도 있는데 네 번째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게 기업 분석창에 보면 이렇게 네. 다 나와 있어요. 매년 네. 분기별로. 그럼 그게 최근 3년 동안 다 적자인 부분이 한 줄이라도 있다면 네. 그러면 그 종목도 매매를 안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만 딱 피해가도 내가 주식을 하면서 상장 폐지의 경험은 네. 조금 없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사는 분들의 어떤 네. 그 프로세스랄까 네. 이런 걸 보면은 또 단기 급등하고 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또 맞아요. 갑자기 급등해서 막 뭐 15% 먹었어, 막 오늘 30% 먹었어,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리기 때문에 또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무조건 피해야 되나요? 무조건 피하시는 게 맞아요. 12월에서 3월 사이에는 네. 절대 그런 종목을 하셔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 프로 트레이너들도 네. 프로 트레이너들도 그런 종목들은 좀 다 피해가요. 아 그래. 네, 그런 거 안 해도 할 게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네, 상장된 주식 2,000 종목이 넘는데 네, 꼭 그런 종목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해가지고 거죠. 상장 폐지 당하는 경험을 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러면 사실 그 지금 투자를 하신 지 18년이면 되게 네. 오래된 거고 네.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은 사실 살아남는 게 더 어려운 맞아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부동산과는 좀 다르게 맞아요. 워낙에도 변동성도 크고 네. 심적으로도 힘든 일도 많고 막 할 텐데 그동안 쭉 봐오셨을 테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버티고 또 결과도 내고 네. 이렇게 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뭐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남의 말에 안 휘둘리고 네.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제가 만나왔던 그리고 부까지 이뤘던 네. 그리고 저하고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부까지 이뤘던 친구들도 많아요. 네. 사촌 동생도 주식으로 수십억을 벌었고 네. 저하고 같이 처음 주식 공부했던 친구도 수십억의 부자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 다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남의 주식 이야기 안 해요. 네. 남의 기준 너 요새 뭐 사? 너 요새 뭐 해? 네. 뭐 어떻게 투자해? 이런 말 안 해요. 다 자기가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법의 시작은 또 자신의 것이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업무 시간이고 네. 8시부터 뭐 10시까지 주식시장 쳐다도 못 보는데 막 초단타 매매를 배우고 있어요. 누가 뭐 1억을 벌었네, 5천만 원 벌었네 해서 배워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환경에 맞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투자법을 개발해 나가고 네. 그리고 그 개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어느 종목을 살 때 늘 사야 되는 이유를 적어보시고 네. 내가 얼마에 살 건지 적어보시고 내가 얼마에 팔 건지 적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 건지 한 번에 살 건지 두 번 살 건지 세 번 살 건지 네. 어떻게 팔 건지 한 번 살 건지 두 번 팔 건지 세 번 팔 건지 이거를 적어보고 투자를 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패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실패의 경험이 생겨요. 네. 저는 7년간 주식을 해서 돈을 잃었거든요. 다 적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잃었던 것들을 다 빼니까 네.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잃어본 경험들을 빼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의 말 듣고 7년 동안 주식을 하게 되면 결국 돈을 잃어도 남는 것도 없어요. 이게 부동산하고도 또 이게 맞아요.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네요. 맞아요. 모든 돈은 네. 다 통해요. 다 통합니다. 네. 이게 그래서. 보통 다 남의 말 듣고 사는 맞아요. 경우들이 그걸 다들 원하시는데 그게 결국에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네. 일시적인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영원한 부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말로. 살 수는 있는데 팔 수가 없고 맞아요. 그리고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맞아요. 한 번의 요행은 있을 수 있지만 맞아요. 이게 큰 부를 이루기는 참 어려워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각자 다 돈 버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결국엔 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려면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기록도 많이 하고 나름의 그 철학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서 잃어보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또 통하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반대로 또 투자하면서 실패하는 분들의 특징은 네. 또 뭘까요?
딱 성공했던 사람들 반대 이야기죠.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들 그냥 대충 하고 맞아요. 남의 말 듣고 맨날 단톡방 어디 들어갈 데 없나 쳐다보고 단톡방에 계속 들어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에서 제일 큰 돈을 잃으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액만 하면 너무 다행인데 전 재산을 다 놓고 내가 결혼 자금 다 놓고 집 살 돈까지 놓고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액으로 큰 수익을 한번 내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선은 한번 깔려 있어야 돼요. 모르고 얻은 수익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분들은 주식으로만 예를 들자면 그 종목과 사랑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완전 전문가예요. 초전문가예요. 저보다 훨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A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그 결국 상장 폐지까지 됐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50% 정도 수준의 전 재산이 들어가 있는데 저한테 오신 거예요. 하소연을 하신 거예요. 대표님. 그래서 저는 이제 비중을 올라올 때 조금씩이라도 줄여 나가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분명히 돈을 잃고 있어서 상담을 왔는데 그 종목이 좋은 거에 대한 타당성을 저한테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의 특징이 이제 뭐 네이버 종토방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예전에 박스넷 그런 데서 이제 그 종목 토론반 돈 잃은 사람들끼리 뭉쳐 있는 그곳에서 막 서로 위안을 하는 거예요. 이 대표가 이제 이런 걸 한대, 이 회사가 이제 드디어 적자를 탈출한대.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직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돈을 넣으면 대부분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투자자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꼭 이거는 알렸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본인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 지인들한테 꼭 알렸으면 좋겠어요. 제일 친한 와이프, 남편.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럴 것 상식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벌써 와이프한테 샀다고 말하는 순간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투자가 아닌 거예요. 결국 아무도 남을 설득 못 시키는데 자기 주관한 거죠. 자기 합리한 거. 그래서 남을 설득시킬 만한 그럴 확신이 없다라는 거는 투자에 있어서도 그건 모든 돈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기준을 먼저 만들라. 그게 제가 첫 번째 실패하지 않는 방법. 보통은 남한테 말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아주 얕은 정도의 어떤 누구에게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왠지 감이 좋아서 투자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특히 주식이 너무 많아요. 그럼요. 저는 부동산이 훨씬 더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주식은 진짜 고민 안 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아니 이 주식이 하루만 해도 막 15% 30%씩도 빠지는데 너무 그거에 비해서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HTS 한 번으로 그냥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으니까 선택의 순간 그 매수의 클릭을 누르는 순간 모든 시나리오가 있는 투자자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게 나한테 있냐 없냐 를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뭐 저도 옛날에 했었지만 주식이 좀 재밌는 게 오르는 거는 5% 오르면 아주 이게 소심해지고 빠지는 건 대단히 대범해져요. 맞아요. 한 20% 빠지면 갑자기 대담해져. 쿨해지고. 언제든지 올라오겠지. 아니 뭐 나는 원래 뭐 약간 이 정도 예상한 것처럼. 그러면서 뭐 그냥 난 그냥 뭐 이렇게 안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가 참 이게 신기한 심리예요. 맞아요. 그게 아마 접근을 하기 좀 용이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참 주식은 조심조심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맞아. 훨씬 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 정말 잘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쉽지 않은 부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만큼은 꼭 공부하면 좋겠다. 꼭 강조하는 어떤 그런 공부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공부법은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을 이기는 주식들. 자, 3개월 안에 첫 번째. 그리고 거래대금 2천억 이상. 맞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눌림이 나왔을 때 내가 어디서 살 건지 내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꼭 공부를 해야 되는 투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뭐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또 하나 뭐 요거는 좀 놓치면 안 되겠다. 동전주 사면 안 되고. 맞아요. 동전주 사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을 여기서 다 말씀드렸던 거 노트에 꼭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는 종목들 동전주 시가총액 3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주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빼면 되네요. 맞아요. 그것만 해도 훨씬 안전해지는 건데.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었던 이유가 뭐냐면 단기 매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지금 돈을 많이 잃을 때도 있어요. 네. 어제 제가 손절 1,000만 원 정도 하고 계좌 딱 까고 1,000만 원 정도 손절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을 가지는 순간이 제일 위험해요. 저도 이 정도는 이 정도 거래대금 터졌고 이 정도 테마고 이 정도 종목이면 여기까지는 안 빠질 거야 하고 막 걸어놨는데 거기까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올라올 때 손절을 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확신인 거죠. 그리고 저는 확신을 가졌던 순간들이 항상 돈을 제일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는 투자만큼 위험한 투자는 없는 것 같아요. 하긴 그렇죠. 뭐든지 투자라는 거는 확신과 투자는 같이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건데 맞아요. 항상 의심하고 맞아요. 걱정하고 고민해야 맞아요. 되는 게 투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주식 투자의 어떤 기본이라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인 거죠. 기본하고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좀 수익률을 좀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좀 낮추는 어떤 방법이나 뭐 어떤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자,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모든 투자는 상식선 안에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자, 상식적으로 A라는 주식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오를 때 이 오르는 주식들은 개인들한테 살 찬스를 많이 안 줘요. 대부분의 여러분 오르는 주식들 보면 그냥 이렇게 바로 빨리 오릅니다. 그러니까 잠깐 눌림이 나오는 한 번의 매수 기회는 줄지 모르지언정 빨리 올라요. 다이렉트로 그냥 오르거든요. 개미들한테 매수 기회를 줬다라는 거는 그리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라는 거는 끝났거나 아니면은 내 종목이 지금 아직도 플러스로 안 가고 있다라는 거는 안 가는 종목이거나 그러니까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이 제일 안 좋은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되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수익 나면 홀랑 빨리 다 팔아버리고 그 수익금으로 내 계좌에 있는 거 물을 타요. 그렇죠. 보통 그럴 것 같아요. 내 계좌에 있는 게 제일 썩은 우유예요. 썩은 우유. 그러니까 새로운 우유는 내일 더 좋은 종목이 나오고 다음 달에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오는데 나는 계속 냉장고에 썩은 우유를 계속 사 모아 나가는 거야. 그렇죠. 제일 안 좋은 종목만 갖고 있는 얘네가 거예요. 회복되길 기다리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주식들은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줘요. 근데 내가 샀다라는 거는 안 좋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계좌에 있는 주식에 계속 물 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 새로운 더 강한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은 불타기 늘 나온다. 불타기 정도는 저는 괜찮다 봐요. 불타기가 오히려 낫다. 오히려 나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한 5%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사서 내가 10%에 팔면 반대로 이제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도 세워야 되죠. 이게 언제든지 썩은 우유가 되면 그럴 수 있죠. 내가 샀는데 안 오르면 2, 3일 안에 내가 샀는 금액만큼 플러스로 안 가면 언제든지 나는 본전에 팔겠다. 이거 불타기 했던 물량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히려 오르는 주식을 살 때는 불타기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르고 요만큼 올랐는데 다 팔아먹고 요만큼 빠진 거를 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 좋은 주식을 계속 사는 거예요. 내 계좌에 있는 주식이 제일 안 좋은 주식이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내려갈 때 물을 타가지고 어떻게든 희석을 좀 시켜서 반등시켜가지고 좀 본전 심리가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거 빠지면 계속 물 탈 거야.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면 상관이 그러지 없어요. 않았겠죠. 그렇죠. 대부분 강제 물타기. 맞아요. 비자발적 물타기인 거죠. 어느 순간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 맞아요. 되는 건데. 맞아요. 나는 목요일 날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4개월, 5개월 들고 있는. 맞아요. 그런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3개월 동안 첫 번째 시장을 이기는 섹터들은 주도주의 첫 번째 시작일 시점들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여태까지 주도주였던 것들, 여러분들 눈으로 봤던 것들, 뭐 전기차도 다 처음에 시세가 있었을 거고, 바이오주들도 다 처음에 시세가 있었을 거고, 그 중간중간에 올랐던 그 종목들의 처음의 시세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진짜 이 대표가 이야기했던 JB가 이야기했던 말이 맞네. 3개월 안에 코스피를 처음 돌파하고 2천억이 터졌던 자리가 여기였네. 이렇게 시세 초입에 이 자리가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못 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최소 일주일에 2-3시간 정도는 차트를 보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종목이 나오고 그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도 하고 남의 말도 좀 들어보고 이 기업이 어떤지 나 대신에 분석해주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에 대한 업황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서 매수 매도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조금 딱 3개월이라도
주식을 할 거면 네. 경험을 해보고 그것도 귀찮다. 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안 하는 게 낫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초보자들의 어떤 생각은 우선 좋은 산업군을 먼저 찾은 다음에 거기서 뭔가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지수가 좀 뭐 반등을 먼저 올라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거래량이 터진 것들 중에서 찾으면 훨씬 좀 빠르겠어요. 맞아요. 그게 업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 뭐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뭐 금량이라는 회사, 네. 뭐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라는 회사, 네. 그게 불과 뭐 몇 개월 전에 네. 지금처럼 오르기 전에 전기차 회사라는 거 아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될까요? 하긴 뭐 그렇죠. 몰라요. 네.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다 오르고 이제 뭐 유튜브에 나오고 오만 사람들이 다 떠드니까 이게 전기차구나라는 거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찾으면 시세 초입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이 과거에도 전기차로 갔을 거고 네. 과거에 어느 순간에도 전기차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는 종목들을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네. 다 나와요. 이 종목이 어떤 테마가 있었고 네. 어떤 업태의 종목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진짜 찐 공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트를 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오르고 내리고 뭐 3% 4% 막 이것만 보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내 종목 지금 오늘 얼마나 빠지나 이것만 맞아요. 보고 계시는데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차트를 보더라도 지수를 활용해서 업태를 찾기 위해서는 네. 그런 식의 연계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세가 이제 분출할 수 있는 그 초입의 거를 찾고 싶은 거니까. 맞아요. 그 그걸 찾기 위한 노력을 공통적인 그런 그 특징이라는 게 있죠. 특징을 내가 찾으려고 차트를 계속 뒤져보라는 맞아요. 그런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되게 잘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실 뭐 이제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네. 성공의 경험도 네. 있겠지만 이제 실패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실패의 경험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게 가서 이렇게 내가 실패를 하게 됐나 네. 했던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을까요? 저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얼마나 큰 손절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저는 수익 난 거는 별로 안 올려요. 네. 왜냐하면 수익 나는 거는 이제 뭐 경험치로 만들어진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별로 안 올리지만 손해 난 건 전 무조건 올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손해 났을 때마다 자기 반성을 하기 네. 위해서 저는 공개를 하는 편이에요. 네. 뭐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네. 심지어 와이프한테도 공개를 했어요. 제가 첫 책 동공부문 처음이라 2019년 1월에 나왔는데 네. 첫 책을 쓰고 2019년 3월인가 제 카페에 일지를 공개를 했어요. 하루에 6억을 딱 손절하고 저 미친 짓 했습니다. 네. 인시질과한 거죠. 제가 양주를 처음 나오면서 네. 멋있게 짠 하면서 뭐 10억 이상 수익을 한 달 만에 내는 투자자 뭐 이런 네. 걸로 포장하려고 네. 허세 부려서 몰빵했고 손절 안 하다가 네.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다 일지를 공개를 했고 그렇게 이제 항상 실패할 때마다 공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똑같은 실수를 안 하는. 네. 그래서 지금 알라홀딩스가 되어 있는 만도라는 주식도 제가 전 재산이 5억일 때 신용 써가지고 10억치 몰빵했다가 다음 날 점화 맞고 그 다음 날 반대 매매 나가서 네. 원금이 5억인데 2억을 한 순간에 날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6개월 벌었던 수익을 하루에 다 날린 거죠. 네. 그런 적도 이제 일지로 공개하면서 네. 2013년도였나 그때 일지 공개하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실수를 남한테 오픈하는 것만큼 네.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도 저한테 주식이나 돈이나 브랜딩 이런 거 배우는 분들은 전부 다 저는 배우자랑 같이 하라 그러고 네.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이랑 같이 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이유가 실패할 때도 네.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실패하면 남 탓을 하게 되거든요. 네. 하필 이때 그렇죠. 지수가 빠졌고 네. 하필 만도라는 회사 그때 유증을 했고 하필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네. 사실 그 모든 게 내 탓인데 그럼 남 핑계를 대면 자기 발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 안 해요.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성공의 어머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많이 실패하시고 실패하시면서 그 실패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결국에 이제 실패를 공개하는 것이 결국에 나한테 더 좋은 훨씬 네, 맞아요. 좋은 결과로 돌아오더라. 네, 항상.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지만 이게 정석적으로 이제 실력이 쌓이는 건데 맞아요. 보통은 혼자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숨겨가지고
다음에 또 그 실수를 반복하면서 맞아요. 계속 점점 좀 안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대표님 얘기를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가 좀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업투자자 김종봉 대표님과 같이 지금 이야기를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작가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이 돈은 너로부터다라는 네. 책을 쓰셨는데 네. 이번이 이제 3번째 책이세요. 네. 네, 이게 여러 책을 쓰셨는데 이번에 책은 투자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사업 그리고 맞아요. 이제 어떤 창업 마인드 네, 맞아요. 이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돈은 너로부터다 어떤 책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와 관련된 책은 첫 번째 책이었던 동문 처음이라 두 번째 책이었던 돈의 시나리오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대부분의 생각은 담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왔는 이 돈은 너로부터다는 자기개발과 브랜딩, 그다음에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영업에서 창업, 그다음에 브랜딩하고 시스템까지 만드는 과정들 그 과정들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치를 소설 형태로 썼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책이 좀 읽기가 쉬웠던 게 이게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소설이니까 주인공의 그 시선에서 읽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재테크적인 마인드가 좀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느낌을 저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책이 사실은 일반 재테크 서적으로 썼다면 좀 어렵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좀 소설로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직 천억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억 부자의 생각이 담겨 있어야 되는 책이라서 가보지 못했던 자리를 써야 되는 자리라서 그래서 이제 소설로 썼던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삶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되게 방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10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10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떤 이론적인 설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부까지 가는 이 과정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기획한 건 5년 전이었어요. 공무원 처음이라 책 쓸 때 이 책도 같이 쓰고 싶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양지에 나오지 않았고, 아니 뭐 얼마나 음지에 계셨길래 대중들한테 아예 노출이 안 되고, 뭐 크게 교육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 나와서 뭐 채널을 운영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매매하고 차원 컨설팅하고 차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만 계속 해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스스로 브랜딩을 하고 직접 스스로 창업을 하고 직접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책을 쓰는 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고 내가 이 브랜딩을 해서 내 투자 수익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그때 이 책을 꼭 써야 되겠다 해서 5년이 걸렸어요. 20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동안 만나봤던 부자들도 결국 이 책에 적혀있는 27가지 순서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 아까도 이제 뭐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뭐 천억의 그 부자를 만나는 걸로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실제로 천억을 가진 분, 천억 이상 가진 분들도 만나보셨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런 분들을 만나봤을 때 어떤 뭐 느꼈던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세상을 보십니까? 저는 좀 재미났던 게 뭐냐면 실제로 천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동생도 있고. 그리고 동생이 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좀 기분이 아파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형 같고 맨날 배워야 될 것 같고 천억 정도의 자산을 가진 동생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도 있고 또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천억을 벌었던 친구들을 만나보면 되게 신기한 게요. 생각보다 안 똑똑해요. 생각보다 안 똑똑해. 한 명도 단 한 분도 똑똑한 분들은 오히려 50억, 30억, 100억대 이분들이 더 똑똑해. 천억까지 갔던 그래서 이걸 제가 가만히 고민해 보니 천억 부자는 시대가 주는 운도 있어야 돼요. 100억 부자는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천억 부자는 그 노력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 시대를 잘 타면 천억 부자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모니터가 한참 처음 대중화되고 되게 많이 팔릴 때 그때 모니터 패널 만드신 분도 지금 2천억대 부자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사실 그게 모니터가 아니라 섬유 산업이었으면 2천억대 부자까지 못 갔겠죠. 그랬을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닭을 많이 파시는 분들도 제가 두 분을 아는데 이 두 분도 전부 다 거의 그 한 분야의 첫 번째 주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 운으로 갔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막 이렇게 똑똑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지금도 전문 경영인을 쓰고 본인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엄청 거창하게 똑똑하고 많이 알고 이런 분들은 천억 부자들 중에서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천억 부자라고 해서 너무 다 똑똑한 건 아니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내가 지금 가는 길도 어떻게 보면은 천억 부자까지 어떻게 보면 갈 수도 있겠구나. 뭐 엄청 저하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100억을 벌었던 사람이면 천억도 벌 수 있다는 관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스킬이 더 생겨서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천억 부자라고 해서 사실 일반적인 어떤 느낌은 막 대단한 창업가고 엄청난 사업가고 뭐 사실상 뭐 이건희 회장님 같은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실제로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충분히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냥 일반인 같은 분들. 맞아요. 오히려 실자산이 천억 이상이 확인이 되는 분들은 그랬고 오히려 안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더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강연을 더 한다든지 훨씬 더 다른 사업적으로 교육업적으로 더 하려고 하시지 진짜 딱 증명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경영인도 두고 이렇게 하신다는 걸 보면은 본인이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뭐 오만하다거나 이렇지는 않으시고 또 오히려 좀 겸손하게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을 또 인정하고 맞아요. 잘 유지하고 좀 챙겨가려고 하시나 봐요. 맞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오만한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수성가, 제가 만나봤던 분들은 다 자수성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거기까지 갔던 그 시간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잘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건 못하는데 네가 더 잘하니까 너가 해. 이런 좀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 사실 그 2명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그 세차장을 이제 하면서 이제 성공의 길을 갔던 인우의 약간 좀 더 마음이 좀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회사원으로 이제 자수성가의 길을 좀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성공이라는 것도 좀 패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패턴을 좀 약간 정리를 해서 성공의 어떤 그 공식을 좀 알려주는 책이라 저는 좀 느낌을 받았는데 이 책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책을 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는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지금도 뭐 교육으로 뭐 시스템을 만드는 교육을 해라, 뭐 전자책을 써라, 인스타그램 채널을 만들어라, 블로그를 해라, 유튜브를 해라, 뭐 이렇게 브랜딩을 해라, 시스템을 만들어라라는 교육은 되게 많은데 방법에 대한 순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본 모든 부자들은 이 순서를 지켜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본질 찾기, 두 번째는 브랜딩하기, 세 번째가 시스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네가 먼저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니 그리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뛰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려고 뭐 내가 전자책을 써보니까 쓸 내용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거 막 뺏겨 짜집게 해가지고 쓰니까 결국 팔리지도 않아. 전자책 하면 돈 번다더니 난 안 돼. 그럼 그만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자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고 브랜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저는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찾는 게 본질이다. 그래, 두 번째는 브랜딩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순서가 명확하고 제가 아는 모든 부자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었고 이 27가지 방법과 순서들 안에서 대부분의 부자를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부자들도 이 순서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모집 공고를 올리고 사람을 뽑지?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23번을 하고 있구나. 시스템을 만들려고 저걸 하고 있구나.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채널에 나와서 막 활동을 하지? 이 사람이 브랜딩을 하려고 하구나. 이 사람은 왜 교육을 하고 있지도 몰랐고 이 사람도 지금 이제 본질 찾기를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브랜딩을 하구나. 이게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11번에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딘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번에 있으면 12번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고 내가 10번에서 왜 11번으로 못 가는지는 9번을 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순서를 담은 책이 대한민국에 없었어가지고 네. 그 책을 꼭 쓰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본질 브랜딩 시스템 이거를 각자 나눠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거든요. 많죠. 그리고 그게 얘기가 틀린 얘기들도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죠. 맞아요. 사실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스템 만들어서 돈을 벌어라. 네. 좋은 얘기인데 맞아요. 그렇게 시스템은 갖췄는데 정작 중요한 그 알맹이가 없는 맞아요. 본질이 없는 너무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러면 이 본질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본질은 첫 번째 여러분 두 가지 걱정을 할 거예요. 본질이라고 하면 대표님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표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결혼도 했고 애도 있어서 삶을 못 바꿔요라는 게 두 번째. 제가 수천 명을 만나보고 상담한 결과 이 두 가지가 제일 많거든요. 두 번째 질문부터 해소를 하자면 제가 올해 이제 40이 넘었어요. 40대가 됐는지 좀 됐거든요. 2년이 됐는데 40은 사실 불혹이라는 나이잖아요. 흔들리는 나이인데 공자가 했던 그 시대는 평균 수명이 50대였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50대, 60대 때는 40좀 되면 안 흔들려도 되고 뭐 이제 결혼한 12살, 10살 때 했으니 그렇죠. 일찍 어른이 된 거니. 근데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진짜 90대, 100세 시대니 40대는 진짜 마음껏 흔들려도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째로 바꿔도 되니 그 걱정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다는 거는 너무 걱정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흔들리시고 부록 따위는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그래서 삶을 언제나 내 본질을 찾아서 바꿔도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해결법. 첫 번째 이제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데 잘하는 거를 찾는 사람은 잘 없어요. 잘하는 거는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 항상 내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걸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소수예요. 그걸 찾아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저는 딱 두 가지로 다 해결이 돼요. 첫 번째 결핍.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저는 일용직에서 시작해서요. 저는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한 달에 100만 원부터 벌어서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들이 진짜 컨셉이 아니라 진짜 그 시기에 그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분들이 이제 성공을 하면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되게 흔한 레파토리라고 생각해 보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그때 그 결핍으로 인해서 생겼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하시겠죠, 당연히. 대표님, 저는 그러면 안 망하면 못 합니까? 맞잖아요. 결핍 못 합니까? 그러면 단점에서 찾으셔야 돼요. 단점에서 무조건. 보통 대부분이 단점에서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런 사례가 저는 너무 많이 컨설팅했고 부자로 많이 만들어봐서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그중에 몇 가지만 들자면 쇼핑몰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뭐 여성 의류 같은 거를 막 브랜드 있게 막 있어 보이게 하려고 막 처음에 했었어요. 한 4번을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연치 않게 제 친구의 지인이라서 마주하게 돼서 이제 컨설팅이 필요하다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제일 최근에 뭘 많이 샀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정 속옷을 좀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걸 파시면 되지 않냐. 그래서 결국 그걸로 브랜딩돼서 건물주예요 지금. 6층짜리 건물주가 됐거든요. 20대 때부터 해서. 왜 내가 단점에서 찾아야 되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또 뭐 심리적으로 좀 유명한 교육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뭐 지금 뭐 전자책을 만들어서 파는 분이거나 컨설팅을 하시는 분은 과거에 본인이 우울했던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대부분 다 단점에서 찾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셀럽도 그 시작의 초창기의 모델을 보면 그 셀럽이 가지고 있던 단점에서 찾았던 경우가 많아요. 못생겼으면 연애와 대화 스킬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한다든지. 단점에서 찾는 게 왜 좋냐면 단점에서 찾아야지만 포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조회수 안 나와도 내 단점이 극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돈이 안 되더라도 내 단점이 극복되기 때문에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점에 찾으면 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건강식품을 엄청 잘 파세요. 건강이 안 좋아졌던 분들이. 왜냐하면 그때 내가 진짜 뭘 먹었고 뭘 했고 이런 것들을 적고 공부하고 하는 게 그런 것도 알려주는 것도 좋고. 맞아요. 그래서 내 단점에서 찾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또 이 이야기를 하면 질문 나오게 뻔해요. 그러면 대표님 단점에서 하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학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되게 똑똑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딱 어느 정도 수준만 되냐면 내 전화번호를 딱 켜요. 그래서 내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만 제일 잘하면 돼요. 그 정도면 본질 찾기, 교육하기 끝이에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또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책을 읽으시고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교육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내 주변한테 먼저 교육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교육을 하는 게 본질 찾기와 브랜딩은 같은 거거든요. 네.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둘의 차이점이 만약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절약에 대한 벌을 엄청 잘 알아. 공부도 많이 했고 네. 뭐 급여가 적어서 네. 저축법은 내가 천재야. 네. 카드 뭐 쓰면 제일 할인되고 통신사는 뭐 쓰면 되고 네. 다 알아요. 네. 근데 본질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렇죠. 저축으로 벌어봐야 뭐 10만 원, 한 달에 네.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로 유튜브를 해요. 내가 그걸로 블로그를 하고 네. 내가 그걸로 협찬을 받고 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나한테 채널 수익을 줘요. 네. 그럼 나는 본질로 얻을 수 있는 돈은 아낄 수 있는 돈은 30만 원 뿐이었지만 네. 브랜딩이 되면서부터 할 수 있는 돈은 그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본질을 찾으면서 채널을 가지라고 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걸 안 했거든요. 채널 갖기. 네. 저는 네. 이제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남의 돈을 받고 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내가 부자도 아닌데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지? 네. 그래서 2015년도 되기 전까지 제가 40억을 벌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돈에 대해서 남을 막 이렇게 돈을 받고 가르치거나 대중한테 나와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못한 거지. 내가 병신이었던 거야. 내가 그렇게 안 해서 내가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로 해서 한 달에 100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100만 원을 벌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교육해서 이 사람이 한 달에 1억을 교육비로 받아요. 이건 사기인가요?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까지는 알려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 저는 그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저 사람은 강의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왜 저 스마트 스토어를 가르쳐? 왜 이게 사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제가 안 해서 자격지심이었던 거예요. 자격지심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못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사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때 했던 그 교육 과정조차도 배울 게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본질을 키우면서 교육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하면서 늘어나는 실력도 엄청나요, 진짜. 그렇죠. 가르치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과 가르친 거 또 다른 이야. 사람은 알려줄 때 사실 더 많이 배우거든요. 맞아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게 첫 번째 본질 찾고 두 번째 본질에 대한 스터디 만들어라. 그래서 스터디 같이 해라. 그래서 거기서 네가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요. 모질란 부분도 채워지고. 정리하면 우선은 결핍에서 찾아야 된다. 결핍과 단점. 결핍 그리고 단점.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어릴 때 그 돈에 대한 좀 결핍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막 계속 벌고 싶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 막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웬만한 분들이 그 투자를 하다가 포기하는 게 좀 먹고 살만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족스러우니까. 근데 결핍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그 단계를 바라다 보니까 열심히 살고 막 더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건데 결핍이 없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대표님 되게 유명한 여러 부자들은 다 어렸을 때 다 반지에 살고 근데 대표님 저는 반지하에도 안 살아서 결핍이 없어서 안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단점에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돈이 안 되는 시간. 저는 부자의 돈을 항상 계단식의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제 책에도 담았어요. 그래서 그 돈이 안 되는 시간을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일단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견디려면 내 단점에서부터 본질을 찾아라. 그리고 본질을 찾으면서 남들에게 교육하고 주변한테 교육하고 무료로 해도 돼요. 저는 지금도 저는 10년 동안 무료 강의를 최소 1000번 했고요. 공개된 것만. 지금도 매달 한 달에 한두 번씩 무료 강연을 해요.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온라인으로. 근데 강연을 하는 거에 저를 위해서예요. 가르치면서 또 배우게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람 지금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걸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 무료 강의하는 게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무료 강의 많이 하세요. 내가 아는 거를 나보다 조금 모르는 사람한테 많이 알려주려고 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브랜딩은. 그래서 많이 가르쳐보고 많이 알려보고 그러면서 내 본질의 실력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내 가치를 알아주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돈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브랜딩을 조금 더 얘기한다면은 채널을 좀 가져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채널을 가져서 당연히 성과가 안 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그 2019년 첫 책 동공무원 처음이라 써가지고 뭐 운으로 그게 책이 엄청 잘 돼가지고 네. 뭐 브랜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책을 쓰기 전에 컬럼을 1000편 이상 썼어요. 그게 제 카페에 다 있어요. 네. 10년 동안의 컬럼들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싸이월드 미니홈피 때부터 썼거든요. 네. 조회수 5 나왔어요. 5. 친구. 네. 같은 사무실 식구. 그런 친구들이 보는 게 다예요. 4, 5 나왔어요. 네. 근데 한 주도 안 쉬고 썼어요. 수년을. 네. 근데 그 쓰는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거죠. 누군가 보는 그렇죠. 글이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글을 쓰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가르쳐보라라는 네. 이야기를 꼭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을 만들 때 너무 조급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급해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다 남이 해라는 걸 해라 그랬어요. 잘 팔리는 글을 쓰려면 뭐 해시태그를 뭘 달아야 되고 네. 어떤 해시태그가 좋은지 블랙키위 들어가서 찾아야 되고 네. 대중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떼봐야 되고 무조건 해외 구매 대행은 중국 가야 되고 당장 돈을 벌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네. 돈이 안 되니까. 맞아요. 내게 아닌데. 근데 단점에서 찾으면 그 돈이 안 되는 시간도 즐거워. 뭐 내 단점이 극복되고 내가 네. 건강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내 단점에서 찾으면 그 모든 시간들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본질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은 브랜딩을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할 수 있다. 맞아요. 완전 무의미하죠. 아, 근데 많은 분들이 무의미하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선 맞아요. 뭐 블로그에 뭐 글을 쓰려고 맞아요. 맛집 갔던 거 막 맞아요. 쓰고 막 하는데 그런 맞아요. 것들은 좀 지금 당장은 할 게 의미가 아니다. 없죠.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금방 포기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도 2018년도 3월에 제 네. 블로그에 처음으로 글을 썼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한번 다시 써보세요. 자기소개서. 네. 자기소개서를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면 네. 저는 어떤 사람이고 저는 앞으로 뭘 할 사람이고 저는 어떻게 살아왔고 네. 이런 걸 한번 쭉 써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뭘 원했던 사람이고 내가 뭘 못했던 사람이고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좀 자기 객관화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한테 교육을 들으면 첫 번째가 자기소개서 한번 써봐라. 네. 그리고 돈에 대한 교육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창업과 브랜딩해라.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고 자기 본질을 찾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본질, 그러니까 네. 본인이 잘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버틸 수 있고 네. 이제 즐거운 일을 찾고 네. 그거를 이제 불특정 다수들한테 이제 뿌릴 수 있는 네, 브랜딩을 맞아요. 갖게 되면 네. 그 다음 이제 시스템이 맞아요. 있는 건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시스템은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불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탱님도 네. 경매에서 시작해서 네. 투자에서 시작해서 네. 브랜딩 됐고 네. 채널을 만들어서 유명해지시고 실력이 느니까 네. 본질의 실력이 느니까 같이 하자는 셈이 생기고 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 내가 본질이 없고 내 실력이 없으면 네. 내 주변에 오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렇죠. 마케터들이에요. 네. 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포장해 줄게. 네.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시스템을 가진다는 건 허상이에요. 말이 안 돼요. 내가 그렇죠. 좋은 사람이 돼야 내가 유명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 본질의 실력이 인정받아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와요. 네. 그래야 시스템이라는 게 구축이 되는 거고. 네. 아니면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 막대한 돈이 있으면 돼요. 막대한 돈. 막대한 시스템을 돈이 그냥 있어요. 사버리면 되는. 맞아요. 네. 막대한 돈이 있으면 돼요. 모든 걸 구조화시켜 버리면 돼요. 네. 돈으로. 네. 근데 살면서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거의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못하는 거라 치면 네.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질 찾고 브랜딩 만들고 시스템. 그래서 시스템을 완성하기에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좋은 사람, 내 주변에 양질의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보통 유명해지면 좋은 사람들은 모이는 것 같아요. 저도 운 좋게 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모였고 네. 운 좋게 좋은 분들이 많이 생겨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고민해보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브랜딩이 되면 자연적으로 시스템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잘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언가 맞아요. 더 큰 일을 해보자. 맞아요. 라고 이제 의기투합이 되면서 맞아요. 이제 시스템이 생겨나는 건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시스템을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맞아요. 뭐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배상이라는 네, 친구처럼 맞아요. 우선 돈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맞아요. 막 직원들 탓하고 맞아요.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안 좋은 케이스로 가는 안 좋은 경우들이 케이스로 많죠. 책의 내용이 이제 천억 부자 인선이 하는 강연에 두 가지 네. 성향이 각자 다른 두 친구가 와요. 네. 인우가 아까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실 친구가 배상이에요. 네. 배상은 인우에게 당신이 어떻게 지금 돈을 벌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을 던졌고 인우는 당신이 돈을 벌었던 천억이 되었던 과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그 첫 번째 질문의 다름으로 인해서 이 두 명의 인생의 10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상은 시스템을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서 네. 공부를 시작하고 네. 인우는 본질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배상은 사기도 당하고 네. 망하기도 망하고 네. 그래서 배상은 과거의 저의 모습 같았어요. 내 노력 없이 남의 말 듣고 같이 투자했던 것도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남의 노력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 거니 아무 네. 노력 없이. 그래서 과거의 제가 배상이었다면 네. 지금의 제가 롤모델로 가는 거는 인우인 거고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되고 싶은 진짜의 최종 목표는 인선인 거고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자의 입장에서? 이 책은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살고 싶어 하는 모든 분이 읽어야 된다. 5,200만 명 다 읽어야 된다. 그러면 너무 좋죠. 네. 그럼 너무 이 영상만이라도 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 천재 소설 네.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남은 시간을 대부분 남을 위해서 쓰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돈은 너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은 이제 너의 삶, 즉 나의 삶에서부터 책이 시작되고 네. 나로부터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 과정을 담은 거라서 모든 사람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삶과 관련해서 내가 좀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잘 읽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쉽게 읽히는 책이 사실 추천하기도 좀 좋은데 맞아요. 되게 쉽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사실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어찌 보면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이제 와닿는 것 같은데 투자를 통해서만 부자가 되는 게 사실 가장 좀 뭐랄까 현실적인 방법인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있는 건지 창업 또 사업 이런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투자와 어떤 뭐 사업 창업?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로 인해서 부를 가기 위해서는 되게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저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공개했던 반토막 전략, 지수 반토막이 왔을 때만 그것도 지금 한 5년 동안 한 세네 번이 왔어요. 중국에서 2번 왔고 그리고 이제 한국 코스닥 지수도 반토막이 3월 19일에 나섰고 코로나 때. 그러니까 그렇게 3번만 활용해도 사실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돈을 넣을 수는 없으니 투자도 결국에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투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주도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주는 리스크랑 시장이 주는 하락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대외적인 변수구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영업, 창업, 사업 이런 거는 대외적인 변수가 사실 좀 없어요. 내가 하는 거고 그 모든 책임 내가 지는 거예요. 제일 창업하면 안 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 대표님 코로나에서 매출이 떨어져서 저는 가게를 못 하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코로나가 당연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왔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스스로 고민을 하고 해결해 나가면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한탄만 하고 환경탄만. 그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창업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수 빠져서 주식이 폭락하는 거는 우리가 못 막잖아요. 어떻게. 그거는 뭐 할 수가 없죠.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창업, 영업, 그다음에 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 통제 안에서 내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자가 되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람 참 부럽고 이 사람 참 이런 사람처럼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중에 직장인도 없겠지만 거의 주식 투자자는 더 없어요. 거의 없죠. 없어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만 해서도 부자 된 사람도 거의 없어요. 먹고 사는 정도지 맞아요. 엄청난 부자 된 사람이 맞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확률값을 찾으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어떤 분들이 더 많아요. 직장을 다니면
다니면서 내가 본질을 찾고 네. 내가 먹는 걸 좋아해서 요식업을 하는 사람 내가 뭐 회사를 다니면서 얻었던 스킬들로 내 장사를 하는 네. 사람 혹은 내 사업을 하는 사람 네. 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확률이 많은 게 이 시장이에요. 오히려 자기 본질 찾고 브랜딩하고 네. 창업하는 거. 네. 그래서 시스템 만들고 이 과정을 부자가 되기 가장 빠른 방법이고 네. 두 번째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안 들어요. 아니, 돈이 좀 그래도 창업 자금이나 뭐 이런 게 좀 들지 않습니까? 요새 시대는 거의 무자본 창업이라고 거의, 하잖아요. 요즘에. 거의 안 들죠. 홈페이지도 무료로 만드는 네. 시국에. 아, 요즘에 뭐 AI가 말아서 만들어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스타그램 만드는 돈 듭니까? 하긴 안 들잖아요. 네. 유튜브 만드는 돈 드나요? 네. 크게 안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만큼 단군일에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가 맞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투자의 시기가 오면 항상 그 다음 시기가 자기 개발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 서브프라임 오기 직전에 투자의 시기가 왔다가 서브프라임이 오고 나서 또 자기 개발의 시기가 왔었어요. 네. 그때도 창업의 시기와 자기 개발의 시기가 왔었거든요. 네. 그때는 뭐가 유행이었냐면 프랜차이즈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아, 네. 대부분의 커피숍, 네네. 편의점, 네. 뼈나루 해장국 같은 거, 해장국, 네, 네, 네. 그 감자탕 그것도 네, 그때 네. 나왔어요. 네. 그때 창업의 시기에는 프랜차이즈가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투자의 시기가 끝나고 자기개발 시기가 왔는데 네. 프랜차이즈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돈을 안 써도 네. 브랜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았어요. 브랜딩을 해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기업의 브랜딩을 해라. 네. 기업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업이 파는 가격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데 기업과 관련된 데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네. 지금 자기 개발의 시대에서는 이제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들,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네. 훨씬 더 강조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행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네. 시대적 흐름은 똑같았는데 단지 지금의 시대는 이렇게 무자본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 네. 이 책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때는 뭐 돈이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고 벌릴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 누구나 네.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뭐 이 책에 이제 세차장을 이제 비유로 해가지고 이제 맞아요. 얘기가 나오지만 네. 사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순서도 이제 1단계가 맞아요. 뭔지를 모르니까 맞아요.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이 네. 많을 텐데 단계별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네. 본인에게 맞춰가지고 맞아요. 따라 해보면 맞아요. 계획도 한번 세워볼 수도 있고 그럼요. 실제로 실행도 한번 하면서 네.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내가 놓치고 생각도 있는 게 뭔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그 사회 초년생이라고 네. 좀 가정을 해보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창업을 통해서 뭐 부자가 되든 네.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든지 네. 간에 어쨌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가요?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저축입니다. 저축. 네. 그건 당연한 거지만 네, 당연한 거지만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근데 네. 이거를 내가 끝까지 저축을 하겠다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1년만 1년만. 네. 내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네. 1년만 100만 원 저축해야지. 월 100만 원. 네, 월 100만 원씩 네. 어떻게든.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1년 동안 본질을 못 찾으면 네. 그거 그냥 1,200만 원 모이잖아요. 네. 해외여행 가요 그냥. 다 하루에 다 써도 돼. 아. 근데 그 과정 한 번은 경험해라는 거야. 100% 다 못 쓰잖아. 네. 못 쓸 거거든요.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거의 못 써요. 100만 원씩 네. 내가 1년을 모아보면 아. 한 번에 다 못 쓰게 돼요. 그렇긴 하겠죠. 못 쓰게 돼요. 네, 네. 우리는 모아봤잖아. 네. 네, 못 쓰게 된다는 거 알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내가 1년 딱 모으고 본질 찾기. 네, 본질을 찾겠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못 찾으면 네. 이 1년 동안 내가 고생했던 거 나 1년만 다 보상할래. 한 달만. 1,200만 원 나를 위해 다 쓸래. 다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라도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만 원 일단 저축을 하면서 이제 본질을 찾아보는 거예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소개서, 네. A4용지 한 장 꺼내서 혹은 써보고. 블로그나 뭐 내가 운영하는 인스타나 뭐 어디든지 비공개로 해도 돼요. 네. 거기다 써보고 내 단점을 활용해서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가 뭐지? 내가 다이어트에 좀 관심이 있으면 다이어트 네. 혹은 또 잡에서 찾으면 돼요. 내가 지금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컨설팅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인데 네. 수학 선생님이세요. 학원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시는데 네. 저는 무조건 나가서 과외부터 하고 네. 수학 놀이방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라는 컨설팅을 하고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으세요. 네. 근데 이분도 처음에 왔을 때는 막막한 거야. 네. 뭐 내가 대표님 뭘 해야 돼? 해외 구매 대행을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남들이 해라는 거를에만 네. 초점이 맞춰져 있는 네. 거야.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다? 너는 너로부터다. 너로부터다. 네. 본인이 하고 있는 일부터 찾으면 네. 돼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표님 저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특히 대기업일수록 그럴 수 있죠. 연봉이 높을수록 진짜 조금 기계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톱니바퀴처럼 있거든요.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대외적으로 밖에서 찾는 것도 좋아요. 밖에서 찾는데 근데 그거를 너무 거창하게 찾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연결되고 확장되거든요. 연결이랑 확장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본질이 저축일 뿐이라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일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한 달에 뭐 금액 자체는 10만 원 저축하는 일인데 결국 본질을 찾고 브랜딩을 하기 시작하면 금액이 커지는 것처럼 어떤 분도 있냐면 투자의 시대 초입에 유튜브 제가 만부터 그분을 봤거든요. 지금 한 4, 50만 넘었어요. 그분이 만 때 뭘 했냐면 어떤 컨텐츠를 했냐면 키움증권 MTS 주문하는 방법만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업로드를 해왔어요. 지금은 좀 자산가로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게 본질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MTS 근데 많은 분들이 건데. 궁금해하는 거고 그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거. 나는 MTS로 이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한 1년 동안 매매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그것만 콘텐츠로 한 20개인가 30개를 올린 거예요. MTS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키움증권 한 개만. 이게 대박이 나서 10만, 20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너무 거창할 필요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모으면서 그런 본질 그냥 진짜 사소한 거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근데 그분이 지금도 MTS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자산가를 만나면서 자산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연결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본질 찾기에 너무 내가 이거 너무 하찮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나보다 조금 그러니까 전화번호부만 딱 보면 돼요. 내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부 중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꽤나 되겠구나. 이거 다 모르겠구나. 그 정도만 수준만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질 찾기를 찾고 그걸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1,000만 원 벌 때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 소득이 좀 높은 분들 있잖아요. 막 전문직 이런 분들은 바로 브랜딩으로 가야 되나요? 바로 브랜딩으로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런 분들은 좀 그래요. 뭐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어떤 뭐 의사분들, 뭐 개업하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 그 브랜딩에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미 엄청나게 높은 진입 장벽에 뭐가 있죠? 지식 수준과 남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요새 뭐 하죠? 유튜브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게 그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맞잖아요. 엄청나 오랜 시간을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좀 더 빨리 브랜딩이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연소득으로 따져서 연봉으로 따지면 한 4억 정도 3억에서 한 4억 정도가 월 실수령액으로 한 2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버시는 분들은 그 벌어왔던 과정이 전부 다 있어요, 사실. 그 과정을 그냥 브랜딩하면 돼요. 근데 단지 이제 그분들은 왜 오히려 더 못하냐면 그 정도 벌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요. 굳이 내가 브랜딩을 해야 돼. 채널 유튜브 해야 돼. 이게 더 있어서. 근데 거기서 스톱하는 그 삶도 훌륭하고 멋있다고 나쁘지 봐요. 않다. 저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하긴 뭐 돈을 무조건 더 벌어야 된다는 것도 맞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조금 더 어릴 때는 무조건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좀 넘다 보니까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벌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딱 물질적으로 주는 건 2, 3천 벌 때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만족도가. 그러니까 뭐 그걸 더 번다고 해서 막 인생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도 다시 또 본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느냐로 돌아가서 그게 돈이 많이 필요하면 돈을 더 버는 거고 돈이 안 필요한데 돈을 버는 것도 불행한 거죠. 정확하게 확실히 진행 능력이 그런 것도 중요하다. 무조건 돈만 보고 가시는 분들 중에 불행한 분들도 많아서 너무 많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본질 찾기가 결국엔 다시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이제 뭐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사업에 또 진심이신데 이런 그 부자분들이 이제 투자로도 부자된 분들 있고 뭐 사업으로도 부자된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의 이제 큰 틀에서 어떤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 그 태익님이 말하신 그게 부자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엔드와 엔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엔드와 엔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내 벌이에 대한 소득의 수준의 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어떻게 좀 준비된 멘트인데. 그렇죠. 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부자인 사람을 봤고 네.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제 기준의 부자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의 부자는 네. 시작과 끝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돈을 조금 벌 때는 돈을 많이 벌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결국에 내가 얼마나 그 통제할 수 있는 내 인생을 통제하느냐가 행복에 좀 훨씬 더 큰 중요한 것 같다는 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뭐 지금 당장 부자이기보다는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고 될 마음이 더 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작을 아무래도 이제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로 먼저 하다가 뭐 창업이나 사업으로 이제 가려고 하실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이제 18년 전업 투자자시니까 투자 관련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주식은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대중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공개를 했던 것처럼 지수 반토막을 기다릴 때까지 열심히 저축하시고 그리고 내가 꼭 주식을 하고 싶으면 그중에 20-30% 정도 포트를 꾸려서 아까 여기서 공개했던 지수보다 강한 종목 그리고 3개월 안에 첫 번째 다시 한번 2천억 이상 거래 대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노트에 꼭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3개월 이상 꼭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주식 투자로는. 그리고 이제 뭐 창업이나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질을 찾고 브랜딩을 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그 순서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시작을 하시기 되게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세상 어떠한 화려한 꽃도 사실 평범한 흙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미래나 어떤 행복도 결국 평범한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부터 시작하는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식도 아까 시키던 대로 그다음에 본질 찾기도 자기소개서 한번 써보는 이 영상 하나 보고 자기소개서 한 번만 딱 써봤으면 저는 오늘 할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 그거만 기억하셨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대화했던 것들이 유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 이게 그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길게 가려고 하시면 그 한 발 한 발 가는 것들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차근차근 가는 게 결국에 부자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책의 그런 순서가 이제 27가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 한번 보시는 거를 정말 저는 강력하게 좀 추천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추천사도 썼지만 진짜 이 순서가 적혀 있다는 게 되게 좋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저도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꼭 굳이 한마디를 꼭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전업투자자이시자 또 저자 김종봉 대표님을 모시고 종잣돈으로 시작하는 뭐 실전 투자법부터 어떤 마인드로 이제 사업과 뭐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익남TV의 부익남이었고요. 저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진행을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니 투자자로만 생각했었는데 이거 진짜 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골드 버튼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본질이. 알겠습니다. 책도 잘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책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